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인연이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넘어선 존재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김시습의 소설 만복사 저포기는요, 바로 이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상상력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집인 금오신화에 실린 이 작품을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과연 그 사랑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여 년 전에 쓰인 이 소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가장 마지막 경계,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한 남자의 아주 애틋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만남, 이건 현실에선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이 불가능한 설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사랑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이야기의 배경은요, 실제 지명인 전라도 남원입니다. 여기에 양생이라는 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직 짝도 구하지 못한 채 만복사라는 절 한 구석에서 아주 외롭게 지내고 있었죠. 이 깊고 깊은 외로움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기이한 사건들의 시작점이 됩니다. 양생이 어느 날 백꽃나무 아래에서 읊은 시 한 구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짝을 지어서 다정하게 논의는 저 원앙새와 지금 혼자인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외로운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 특히 저 원앙생은 주인공의 외로움을 오히려 더 깊고 아프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부르죠. 양생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외로움이 정말 뼈에 사무쳤던 걸까요? 우리 주인공 양생은 마침내 만복사 법당에서 아주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냥 소원을 비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이었죠. 그는 부처님 불상 앞에 서서 저포라는 걸 꺼내듭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주사위 놀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뭘 하느냐? 바로 부처님과 내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정말 당돌하죠? 이 신성한 공간에서 절대적인 존재인 부처님과 거의 도박에 가까운 내기를 벌이는 이 장면은 이 작품의 비현실적인 성격을 처음부터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내기의 조건은 이랬습니다. 만약 자기가 이기면 제발 아름다운 짝을 얻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만약 부처님이 이기면 자기가 성대한 불교 행사인 법연을 베풀겠다는 거였죠.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내기에 건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양생이 이깁니다. 양생은 약속은 이미 정해졌으니 절대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짐까지 받아낸 다음에 불상 아래 몸을 딱 숨기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과연 부처님은 약속을 지킬까요? 부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킨 걸까요? 네, 양생의 기다림 끝에 정말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법당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꿈만 같았던 만남은요, 곧 마주해야 할 아주 슬픈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부처님께 와서 기도를 올리는데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외구의 침입이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정절을 지키다가 외롭게 지내야만 했던 과거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부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빕니다. 어때요? 정말 신기하게도 양생의 소원과 정확히 똑같죠? 여인의 기도를 엿들은 양생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곧바로 모습을 드러내고요. 두 사람은 정말 운명처럼 첫눈에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려서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시를 짓고 정을 나누면서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자 여인이 양생에게 은그릇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 부모님을 좀 만나달라고 약속을 하죠. 자, 여기서 이 은그릇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별표 하나 쳐둘까요? 두 사람에게는 사랑의 증표지만 동시에
이 여인의 엄청난 비밀을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가 되거든요. 다음 날 양생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웬 양반집 행차와 마주쳐요. 바로 여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양생이 들고 있는 은그릇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그릇은 바로 3년 전에 죽은 자기 딸의 무덤에 함께 묻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한 여인이 이미 3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핵심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을 우리가 전기소설이라고 불러요. 작가 김시습이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인물들의 생각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우리 주인공 양생은 어땠을까요? 여인이 귀신이라는 걸 알았지만 사랑을 멈추지 않죠. 즉, 이승과 저승이 서로 통할 수 있다는 아주 열린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에요. 반면에 여인의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죽은 딸이 돌아왔다는 걸 믿지 못하죠. 삶과 죽음은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의 생각도 점차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의심했지만 양생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그럼 어디 한번 딸과 함께 식사를 해보게 하고 자리를 마련해주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여인의 자리에서 수전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기이한 경험을 통해 부모님은 마침내 딸의 영혼이 돌아왔음을 믿고 양생을 사위로 인정하게 됩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하지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승의 법칙에 따라서 여인은 이제 떠나야만 하는 거죠. 모두의 축복 속에서 하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 앞에서 두 사람은 결국 눈물의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인이 떠난 후에 이 기이한 사랑을 겪었던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설은 그들의 뒷이야기까지 차분하게 들려주면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여인은 양생의 그 지극한 사랑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럼 양생은요? 양생은 그녀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다시 장가들지 않고 결국 시상과의 인연을 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다가 그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고 하죠. 끝까지 한 사람만을 사랑했던 그의 순정이 정말 돋보이는 결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만복사 저포기는요, 금오신화라는 아주 중요한 소설집에 실린 5편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금오신화는 그냥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인 김시습의 좌절된 꿈과 욕망이 담겨있는 작품이라서 중요해요. 그는 어린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된 세조에 반대해서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즉, 현실 세계에서 자기 뜻을 펼 수 없었던 작가가 이런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사랑과 소망을 그려냈던 겁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소설의 완전한 형태를 갖춘 최초의 작품집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이 기이하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정해진 운명에 맞서는 한 인간의 강한 의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양생의 사랑은 결국 짧은 만남과 긴 이별로 끝났으니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죽음을 넘어선 교감을 이뤄냈으니 성공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